진짜 명작 꿀잼작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꼭 보세요. 저 아이는 정말 특이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 네가 이걸 보여줘. 웹툰 중에 정말 소름 돋아서 미칠 것 같은 작품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작품을 이번에 애플 TV 플러스에서 최초 K-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주연으로 선균이 형이 나오고 쉽게 말해 뇌를 읽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흥미롭죠? 원작 스토리 궁금해 미치겠죠? 바로 소개 때립니다. 야심한 시각, 귀가 중인 남자. 그 순간 수상함을 감지한 남자의 눈이 고양이 눈처럼 변하고 뒤에서 남자를 습격하는 괴한. 세원씨? 어떻게 알았지? 생각보다 날렵하군. 계속 잘 피할 수 있나 볼까? 전문 킬러로 보이는 괴한의 공격. 허허, 빠르긴 빠르군. 그 짧은 시간에 손가락을 집어넣다니. 하지만 이 남자 세원은 동물 같은 반사신경으로 공격을 파괴하는데 그때 이 상황을 쳐다만 보고 있는 선글라스를 쓴 남자. 실망이군 세원. 한국에 있을 때 태권도라도 배워놓지 그랬어. 아니 좀 도와주지. 저 남자는 입만 털고 있는데. 야, 나 농담할 상황 아니다. 나 죽어간다고. 내가 너라면 발을 밟겠어. 남자의 조언에 세원은 밥기 공격과 본능의 박치기 공격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일단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좋아, 잘했어. 내가 경찰학교에서 배웠던 체포수를 떠올려봐. 내가? 왜 내가라고 하죠? 네가 아니야? 네가 배운 걸 내가 떠올려봤자 뭐해. 왜? 저번에 농구장에서 아주 날아다니던데. 그러고 보니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끝내주는 가드였단 걸 말 안 했었군. 남자의 말에 뭔가를 깨닫는 세원. 내가 네 나이 때는 만능 스포츠맨이었다고.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내 몸이 반응할 리가 없잖. 미쳐버린 무의식적 반응으로 엎어치기 성공. 되네. 자신의 것이 아닌 상대의 경험과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이 남자 세원. 그는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카카오 웹툰 닥터 브레인 시작합니다. 20년 전. 세원이는 좀 나아졌나요? 자폐는 아주 긴 싸움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어머니께서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해요. 세원은 어렸을 적 자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마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했어? 세원의 정밀 검사 결과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엄마가 그것을 패닉을 떠올리는 세원. 그날 이후로 엄마는 더 많이 웃으려 노력하셨다. 표현하진 못했지만 난 엄마의 그 표정이 참 좋았다. 그래서 더 슬프다. 엄마의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으니까. 그렇게 엄마를 잃고 고아가 된 세원. 자폐를 겪는 소년에게 부모가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래 세원아, 그동안 잘 있었어? 힘들겠지만 너도 곧 상황을 받아들이게 될 거야. 17 가 19 제가 봤어요. 세원은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는 절대 기억력의 소유자였던 것. 얼마 전 인도로 돌진해 모자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름은 세원, 전형적인 서번트 증후군입니다. 서번트 증후군은 자폐증 등의 뇌기능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천재성을 동시에 갖는 현상을 말하죠. 한 번 본 건 절대 잊지 않아요. 대단하구나. 그 책은 아주 어려운 책일 텐데. 전 뇌과학자가 될 거예요. 왜 내가 학자가 되려 하는 거니? 세원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기면증이란 것에 대한 원망과 한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세원이 어느 날 묻더군요. 기면증이 뭐냐고. 그때 박사가 말합니다. 세원이는 서번트 증후군이 아니에요. 드물게 나타나는 유형의 천재입니다. 타인과의 소통 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저 아이는 분명 정상이에요. 그렇게 세원에게 자신이 쓴 책을 선물하고 떠난 남자는 사실 세계적인 뇌과학자 다니엘 브래들리였죠. 20년 뒤 미국 보스턴. 시체 보관소에서 드릴로 뭔가를 뚫는 남자. 그리고 기억들을 떠올리며 되새기는 남자는 바로 세원. 어른이 된 세원은 누군가의 뇌와 자신의 뇌를 연결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원과 그가 따르는 교수는 뇌의 기억을 복원하는 연구, 더 자세히는 사람의 뇌파로 기억을 잃는 기술을 연구 중이었죠. 이봐, 정신 차려. 빨리 사람 불러. 시체 보관실에서 잠들다니 제정신이야. 결국 세원은 무리한 실험으로 인해 담당 교수에게 설교를 듣게 되고
자넨 죽을 뻔했어. 네, 그렇다면서요. 남일처럼 말하지 말게. 초저온실에 들어가 시체 옆에 잠들었다고? 내 허락도 없이. 뇌파를 측정했어요. 새로 만든 측정기가 죽은 사람한테도 통하나 보려고요. 동물의 뇌에 직접 핀을 꽂아 실험하는 뇌파 연구에서 나아가 죽은 사람의 뇌파를 직접 연결하는 장치를 실험하고 있던 세원. 아마 일종의 자발적 왕따라고나 할까? 그리고 세원을 관찰 중인 인트로의 선글라스 흑인 남자는 세원 앞에 등장합니다. 이세원 씨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의 뇌에 접속해서 정보를 빼달라는 얘긴가요? 그거 불법 아닌가요? 그런 거 따지는 분 아니잖아요. 세원을 너무 잘 파악하고 다가오는 남자의 제안. 교수님께 시체 보관실 접근 금지 처분 받으셨죠? 그걸 어떻게... 전 기회를 드리려는 겁니다. 당신의 천재성을 살릴 기회 말이죠. 결국 이를 수락하는 세원. 병원 시체 보관실에는 미리 손을 써놨습니다. 당신이 본 것들을 있는 대로 적어서 아까 드린 명함의 주소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원은 실험의 우려사항을 설명하는데 실은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요. 뇌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의 뇌를 최대한 동기화해야 하죠. 죽은 사람의 체온에 저희 체온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에요. 뇌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억을 갖고 나오는 건 실패한 거죠. 하지만 썬글람은 당연히 가능하다는 듯 말합니다. 걱정 말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썬글람의 이름은 아론 모리스. 망자의 이름은 제이콥. 21번 시체 보관은 그렇게 죽은 자의 기억에 동기화하는 세원. 세원의 몸과 뇌와 신경이 분리되는 환각이 떠오르며 그의 정신이 타인의 뇌로 링크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제약회사의 비리를 목격했던 남자의 기억을 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왔을 때 상대의 기억 속에서 보았던 장면을 떠올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기억해내야 한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회사 ST의 수면 유도제 부작용의 위험성에 대한 뉴스를 보던 중 세원은 그 사실이 거짓이란 걸 알고 있음을 자각하고 그리고 왼손잡이인 자신이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원은 망자의 기억 말고도 다른 것이 자신에게 왔음을 직감하죠. 좋다. 세원은 점점 자신이 기억을 읽었던 사람들의 습관이 자신에게 나타남을 느낍니다.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는 음료수를 자연스럽게 샀다. 이건 내가 아니다. 그렇게 혼란스럽던 그의 눈앞에 나타난 인간 형상의 무언가. 그는 결국 자신이 뇌 동기화를 했던 제이콥 슈미츠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실험은 성공했다. 접속한 뇌에서 얻은 정보를 기억해내지 못했던 게 아니라 이미 나의 일부가 되어 인식하지 못했을 뿐. 나의 기억이 아닌 타인의 기억이 나의 기억을 채우면 결국 자신을 잃어가는 걸까요? 세원은 이를 막으려 노력합니다. 그의 기억을 나로부터 분리해내야 한다. 정확한 나를 찾아야 해. 그리고 제이콥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유추하는 것이다. 나는 생선을 싫어한다. 난 왼손잡이다. 이게 다 뭐야?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서 말이야. 아, 자네 담배 피웠어? 아, 좋은 지적이야. 고마워. 저 괜찮은 거지? 그럼 난 가볼게. 그래. 잘 가. 나는 저 친구와 친하지 않다. 그렇게 아론 모리스를 찾아 자신의 기억과 분리한 ST 제약 연구원 제이콥의 기억을 정리해 증거 자료로 경찰인 아론에게 제출하는 세원. 다른 사람의 기억을 들여다보는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나는 곧 깨닫게 된다. 나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부작용 같아요. 다시 모리스를 만난 세원은 점점 모호해지는 정체성에 혼란을 토로합니다. 힘내요. 당신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영역에 도달한 과학자예요.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아론 모리스가 건네주는 위로는 세원을 단단하게 붙잡는데 자, 쓸데없는 걱정은 접어둬요. 그런데 갑자기 코인 락커 안에 들어있는 돈을 넘긴 아론 모리스. 가방 안에 수고비가 들어있어요. 축하해요. 당신은 이제 부자예요. 그리고 세원의 활약으로 ST 제약 수면 유도제의 위험성이 보도되는데 세원은 이에 쾌감, 흐뭇, 뿌듯, 만족이 모두 섞인 미소를 보이고 결과적으로 난 세상을 옳게 만들고 있잖아. 결국 또다시 제외한 아론과 세원. 어떤 일이죠? 세원 씨가 날 보자고 하고. 당신이죠. ST 제약 사건. 아니요, 세원 씨가 했죠. 세원 씨가 봐줬으면 하는 내가 더 있어요. 좋아요. 위험하고 자신에게도 피해가 큰 일이지만 세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뇌익남의 세계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이번에 뇌를 읽어야 할 존재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건 어떤 집사들의 평생 소원일 수도 있죠. 며칠 전에 어떤 시체가 발견됐어요. 사망 추정 시기는 대략 2주 전. 이준화된 시신의 뇌는 읽을 수 없어요. 사망 후 뇌파는 점점 감소해요. 계산상으로 37시간 이내에 접속해야만 뇌파를 읽을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봐요. 한 남자가 키우던 고양이와 함께 사라졌어요. 남자는 며칠 전에 시신으로 발견됐고 목격자는 없어요. 그런데
남자가 키우던 고양이가 도시 외곽에서 발견된 것. 그렇다는 말은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고양이의 뇌를 읽어야 된다고? 고양이는 인간과 시력 체계가 다르다. 인간에 비해 가시거리가 20%밖에 되지 않고 선명도 또한 10% 수준이지만 야간 시력과 동체 시력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고, 그렇게 인간과 완전 다른 뇌와 다른 사고를 가진 고양이의 뇌로 들어가는 세원. 완벽히 동기화가 된다 하더라도 고양이가 본 것을 나도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흐릿한 시각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기억 자체에 접근해야 한다. 그러자 인간과 다른 개념의 고양이 시각 기억이 세원에게 흘러들어오고, 잠시 후 실패. 접속을 거부당했어요. 그동안 동물 실험은 수차례 하지 않았나요? 고양이는 작고 귀엽지만 엄연히 육식동물이에요. 잡식동물로 진화한 인간의 시력 체계와는 차이가 있어요. 눈앞의 책은 못 읽어도 수백 미터 밖에서 당신이 탭댄스 추는지 화장실이 급해서 발을 구르는지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같은 상황을 보게 되더라도 인간과 시각 정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론은 또다시 해안을 던져주는데, 반대로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봤을 수도 있지요. 아니 그런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죠, 아론? 그렇게 길을 걷던 세원은 풀린 운동화 끈을 묶다 인식의 전환을 겪게 됩니다. 뭐지? 이 알 수 없는 기시감은? 반대로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봤을 수도 있지요. 내가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고양이와 사람의 눈높이는 다르다. 자동차 바퀴 사이 사람들의 다리, 그게 고양이가 본 세상의 전부일 텐데 완벽하게 동기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접속이 끊긴 거다. 처음부터 고양이의 시점으로 생각해야 해. 내가 봤던 것들을 다시. 그렇게 자신이 보았던 고양이의 기억을 고양이의 시점으로 떠올려보는 세원. 그러자 세원이 보았던 이미지가 사실은 고양이가 본 사진이었음을 알게 되고, 사진? 사진이 있는 집, 그리고 그 앞에 세워진 픽업 트럭, 칩. 그 아래에서 보았던 총격 장면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답은 이미 세원의 머릿속에 있던 것. 그렇게 부족한 기억을 더듬어 고양이의 귀소 본능을 따라 걷는 세원. 사람의 길이 아닌 고양이의 길로, 고양이의 걸음으로 도착한 곳엔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이 펼쳐지는데, 그곳에 존재하는 고양이 기억 속의 픽업 트럭. 그렇게 고양이의 본능을 따라 살인이 일어난 집을 찾게 되고, 어두운 방 안에서 고양이의 시각적 능력이 발현되며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고양이라면 볼 수 있겠지. 추적 능력을 사용해 찾은 비밀 창고에서 남자의 시체가 있었던 기억을 마주합니다. 고양이의 기억? 그리고 선명하게 남아있는 발자국. 누구요? 그때 수상한 남자에게 발각된 세원. 그리고 세원은 저 남자의 무언가를 보고 확신을 합니다. 그것은 이 남자의 족적. 그렇게 찾은 단서를 새로운 등장인물 멜라니 형사에게 닥터 브레인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세원. 수고했어요, 세원 씨. 한편 멜라니는 익명의 제보자 닥터 브레인에 대해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고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동료였던 아론 모리스의 명함을 발견합니다. 아론 모리스. 이 인간 여기서 또 보네. CCTV에 찍힌 사람이 맞네요. 저 남자가 명함을 흘린 사람이에요. 어쩌려고요? 데이트 신청하려고. 거절당하면 볼만하겠네요. 닥쳐. 한편 고양이의 인지 능력이 남아있는 세원은 세상 모든 게 다르게 인식되는데, 하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날 따라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챈다던가 하는. 그렇게 드디어 만난 멜라니와 세원. 아무래도 이 명함에 관해 얘기 나누는 게 좋겠죠? 멜라니는 ST의 연구원 제이콥에 대해 조사 중이었음을 밝히고 의문스러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자신이 조사 중이었던 남자의 시체에 구멍을 뚫고 유유히 사라진 세원은 그녀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었죠. 자, 이제 왜 아론 모리스 흉내를 내고 다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아론 모리스 흉내낸 게 아니에요. 모든 건 그가 시켜서 한 일이에요. 응? 토니 가렛 사건도요. 대체 언제 의뢰받았죠? 5일 전. 그럴 리가. 아론은 3주 전에 죽었어요. 사건 수사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말도 안 돼. 내가 그를 처음 본 게 3주 전이에요. 3주 전에 어디서요? 그게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연구소 로비. 연구소? 아론을 연구소에서 봤다는 애매한 기억, 그리고 떠오르는 기시감. 어디서 봤더라? 아론 모리스. 바로 시체 보관소에 기증된 시체가 아론이었던 것. 그렇게 아론이 했던 모든 행동이 다름 아닌 자신이 했던 것이고, 아론의 모든 모습과 대화 내용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였다는 것을 알게 된 세원. 세원 씨? 그렇게 앞으로 다가올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과 반전, 그리고 치밀하게 깔려진 엄청난 복선들을 마주하며 세원은
어떠한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고몽의 TMI This Movie Information. 죽은 사람의 뇌에 접속하여 살인범을 추적하라. 이 충격적인 한 줄로 독자의 시선을 빨아들인 카카오 웹툰 원작 닥터 브레인. 미국 냄새가 흠뻑 나는 일러스트풍의 엣지 있는 그림체로 2016년 8월 21일 1화가 연재된 작품이며 명작 냄새가 계속 흘러나오는 33회 분량의 임팩트 있는 작품입니다. 연재 당시에도 영화화나 드라마화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 작품이었는데 드디어 애플 TV 플러스의 첫 한국 오리지널 작품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연은 이선균, 제목 후보로는 미스터 로빈이나 알파 로메오 같은 제목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원작을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의 연출은 무려 밀정, 달콤한 인생, 장화홍련의 김지훈 감독입니다. 특히 이선균 외에도 이유영, 서지혜, 박희순 배우까지 출연합니다. 그리고 시즌 1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 추후 다음 시즌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고편을 보시면 분위기가 블루마우스의 작품들을 보는 것처럼 짜릿한 느낌이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제 영상에선 총 33회 분량 중 10화까지의 분량을 다뤘고 인트로의 이야기인 15화만 추가적으로 다뤘습니다. 11월 기간 동안 무료로 연재되는 닥터 브레인 원작은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후에 한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초반 이야기도 다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주행 또는 이어서 주행 모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에 고정한 아래 타임코드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말주머니를 노란색으로 표시한 떡밥 부분이 나옵니다. 이 작품은 2회차 감상했을 때 정말 소름 돋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인물들의 표정, 대사, 상황 이것들을 유의 깊게 관찰하며 웹툰을 감상하시길 추천드리며 혹시 제 영상을 보고 한 번만 보실 분들은 노란색의 말풍선이나 말자막 표시가 된 부분은 정말 중요한 떡밥임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둘러보세요. 이상입니다. 닥터 브레인의 웹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